김건희 씨의 과거 경력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을 위한 이력서에 공모전 수상 기록이 허위라는 의혹부터 분당에 있는 옛 삼성플라자 건물에서 했던 전시회를 삼성미술관 전시 경력으로 부풀려 도록에 적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종일 외부 출입을 자제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일단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다시 사과했습니다.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대국민 사과에 대한 질문에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해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진심이 없는 기획 사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과 남탓, 겁박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했던 윤 후보의 업보라는 조소 섞인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제 주중이 탈탈 털어놨는데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저럴 때 되는 거죠.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개별 언론 대응이 이어지면서 김 씨를 보좌할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등판을 자제한 채 선대위 차원에서 김 씨의 메시지만 관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건 후보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후보 부부가 개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나면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는 건데 며칠째 이어지는 어정쩡한 뒷북 사과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눈높이와 그 수준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를 나중에 드린다, 지금 드린다가 아니라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저희가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께 어떠한 결론이 있더라도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문제 제기도 나왔죠. 겸임 교수는 소개해서 가는 것이라는 김건희 씨의 발언, 채용 과정을 이른바 지인 찬스로 폄하했다는 반발이 관련 업계에서 나왔고요. 여기에 수상이나 전시 이력 등에 관한 지적도 함께 언급됐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YTN이 김건희 씨 수원여대 교수 초빙 지원서에 허위 경력 문제를 지적하자 김 씨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 씨는 YTN 취재진에게 겸임 교수 채용과 관련해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임 교수라는 건 소개해서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채가 아니라서 수상 경력도 참고로 넣은 것일 뿐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겸임 교수나 강사는 자료나 전공을 보고 공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겸임 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예요. 그러고 무슨 채용 비리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이처럼 윤석열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 씨의 발언은 매우 유사합니다. 겸임 교수나 대학 강사라는 직책 자체가 공채 형식으로 뽑는 게 아니어서 관련 자료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말인데요. 실제 대학 당사자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겸임 교수로 채용됐던 2007년 당시 다른 대학 채용에 관여했던 전직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수상 실적을 포함한 지원자의 자질은 겸임 교수 채용의 중요한 잣대라고 말합니다. 상을 받았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학과 교설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마치 지인 찬스를 통해 채용되는 것처럼 깎아내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학의 겸임교원들은 다 김건희 씨처럼 대충 아는 지인, 소위 지인 찬스죠. 그 지인들한테 강의를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 인식이 됐어요. 김건희 씨 대학 지원서에서 비롯된 허위 경력 문제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재직 증명서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 이력과 전시회 경력을 두고도 허위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01년 한림성심대 강사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지난 1995년 5월 미술세계 대상전에서 입상 우수상을 받았다고 적었는데요. 미술세계 대상전은 1984년 창간된 미술 전문 잡지 미술세계가 주최하는 공모전으로 미술계 안팎에서 권위 있는 상으로 통했습니다. 김 씨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1995년 제6회 미술세계 대상전이 열렸는데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등의 분야에서 모두 1,232점이 출품돼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6명, 특선 51명, 입선 170명이 선정됐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이 당시 당선자 명단이 실린 미술세계 129호를 확인해봤는데요. 김건희는 물론이고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 역시 229명의 수상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1994년과 1996년 당선자 명단에서도 김 씨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해당 이력서를 제출한 뒤 한림성심대에 임용돼 2001년 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컴퓨터 응용과 강사로 근무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림성심대 측은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통화에서 수상 이력이 시간 강사 임용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증빙을 첨부를 하시면 참고 용도로만 활용을 하지 그것 때문에 우측 경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쓴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증빙을 안 넣으셨으면 그냥 점수에서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럼 증빙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나요? 그거까지는 알려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인이 동의 안 해주시면 알려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학 강사 노조 대표는 서류 내용이 허위로 드러나면 임용이 취소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받는 쪽에서 이제 만약에 그 서류에 기재된 사항 중에 하나라도 허위가 밝혀지면 그 합격 취소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단서가 분명히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서가 붙기 때문에 당연히 상식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응할 때 허위 사실을 기재하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런 거 했다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뭐 그런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전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작가로 참여했던 전시회 도록에 이처럼 2003년 삼성미술관 기획전시에 참여했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삼성미술관이라는 명칭은 삼성 측이 지난 2004년 10월 삼성미술관 리움을 개관한 이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성남시 분당구 삼성플라자 건물 내부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기령입니다. 국민의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일부 여권 인사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여권이 공세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며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죠. 김의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YTN 인터뷰에서 보도되지 않은 부분을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바로는 배우자 김건희 씨가 해당 기자를 향해서 혹은 다른 기자님을 향해서 기자님도 털면 안 털릴 줄 아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상당히 정확한 소스로부터 들었다는 점을 들어 전 국민이 듣는 방송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수의 보도가 털면 안 털릴 줄 아느냐라는 헤드라인을 단 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보도했던 YTN 기자가 직접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쟁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도를 넘어선 발언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라도 입장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인용한 김건희 단독보도 YTN 기자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통화 내용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뭐 조금 흥분해서 화를 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죠. 사실 통화한 건 전데. 예. 네. 김의겸 의원님께서 좀 다소 조금 과장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물론 기자 입장에서 전화 통화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취재원마다 차분하게 응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김건희 씨와의 전화 인터뷰는 한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다소 격양된 좀 톤이긴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취재 기자니까 제가 입장을 꼭 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이후에는 김건희 씨도 좀 대체로 차분하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 뭐 당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제 질문이 약간 종종 웃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뭐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예. 종종 웃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에 김의겸 의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YTN의 음성 녹음 공개가 없어도 자신 발언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며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맞섰죠. 사과할 뜻이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여야의 서로를 향한 공세는 더 격해지고 있는데요. 양쪽 모두 기획서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근거나 불상의 제보자 말을 토대로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기획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날 아마 이 부분을 터쳤잖아요. 예, 첫 보도. 보도가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 15, 16일 날 민주당 의원들이 다 서류를 흔들면서 했거든요. 그럼 이 서류 어디서 구한 거죠? 어디서 구한 거죠? 민주당 어디서 구한 거죠? 민주당 의원님 답변을 좀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디서 구한 거죠? 있잖아요. 이거 취재하신 취재해서 보도한 기자들, 그다음에 후속 보도를 한 기자들한테 성일종 의원님 비롯해가지고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 지금 그 말씀은 아니, 뭐냐면 그 협박이에요. 아니, 전 의원님 그거 협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보세요. 아니, 자, 제 얘기 좀 보도가 들어보세요. 나오게 되면 국회의원들에게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습니다. 보도되자마자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확보한 자료라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이어가시죠. 전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14일 보도가 됐잖아요. 네. 15일 날 16일 날 우리 민주당 의원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막 흔듭니다. 이력서 흔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 의원님이 절차는 맞아요. 14일 날 보도했습니다. 예. 그럼 14일 날 자료 요청을 하면 하루 만에 오는 거 봤습니까? 오는 경우 많죠. 없습니다. 많죠. 닥달하면 국회법에는 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 의원님, 법을. 이거는 어거지 치지 말자고요. 전 의원님이나 저나 국회에 뭐 초선도 아닌데 이 자료 요청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빨라도 4, 5일 걸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다 준비해 놨다가 보도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후보께서 기획공세라고 얘기한 것이지요. 저는 이거를 보도가 났는데 3, 4일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걸 흔들었다고 한다면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러나 보도하고 나자마자 바로 이력서를 흔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는 그럼 YTN 기자와 민주당이 뭔가를 짜고 쳤단 말씀이세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이야기잖아요. 보도가 지금. 나간 다음에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허위 경영 얘기는 그 보도 전부터 좀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론이 나갈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당당하게 이걸 들고 나가지고 우리가 입수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언론 나가게 하는 게 맞지요. 언론에서 보도하고 나니까 곧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를 들고 이것을 나갔기 때문에 우리 후보는 이거 기획공세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의원님 답변 주시죠. 참 큰일 날 말씀들을 그냥 막 하십니다. 진짜. 지금 정보기관이 정치 공작하는 시대입니까? 정말 큰일 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말씀을 지금 이 보도한 기자들과 취재한 기자들, 후속 보도한 기자들이 들으면요. 명예훼손감입니다. 그거 하시라고 하십시오. 하시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민주당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고 YTN 기자에 넘기고 그 기자가 보도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를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큰일 나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 그다음에 장모, 본인과 관련된 수사가 들어오면 전부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 공작이다. 여권의 정치 공작이다. 지금도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인드 자체가 1980년대 공작 정치가 흉행하던 시대 그 의식 상태에 머물러 있고 지금 여야 관계라든지 정치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공정, 상식, 정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포장된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본인 문제가 지금 부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정의 껍데기, 상식의 껍데기, 정의의 껍데기는 벗어 던져야 된다. 이번 참에 윤석열의 공정이 다 드러났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료를 입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정상적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흔들어가지고 보도가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보도한 매체에서 취재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제3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보도 매체가 보도하고 나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하면서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력서에서부터 대학의 이름까지 대면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정보력을 갖고 있는 여권의 기획된 의도가 아니었겠나. 이거에 대한 의심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열린공감 TV로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 하고 그리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갖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열린공감 TV에 제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승객이 택시기사한테 그 얘기를 해서 택시기사가 열린공감 TV에 제보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 택시기사님께서 제보를 하게 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택시기사님께서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제보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그거는 확인되고 검증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터진 시기나 이런 것들이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사과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 여당의 후보의 어떤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어떨까요? YTN에 출연한 이준석 대표의 관련 발언 듣고 법적인 쟁점 또 정치권 대담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김건희 씨 의혹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제기되는 논란들, 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취재해서 보도한 예를 들어 YTN 같은 언론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취재를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축적되어 가지고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지금 아까도 보조 자료들 보면은 20년 이상 된 자료들도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당사자인 후보자 측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취지에서 당과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부인의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이제 기억에 의존하는 바가 일단은 클 거고
상당히 오래전 일이어서 이제 그 자료들을 다 다시 수집하기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근데 의혹 제기도 사실은 상당히 좀 기간이 흐른 거기 때문에 아예 팀을 꾸려서 후보 부인을 모셔다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파악하고 하면 좀 빨리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제기됐던 다른 것들, 예를 들어 뭐 한림대 강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한림성심대학교라는 학교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과장해서 적거나 좀 오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명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사항이 나올 때마다 해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자료를 놓고 이 자료의 진위 여부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기획된 건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후보 측도 그 자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후보 개개인이 또는 후보의 가족이 뛰어다니는 것보다는 당이 조직력을 활용해 갖고 빨리빨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의 지금 이제 50세가 되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 가지고 어떤 지점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그걸 다 미리 사전 검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 배우자의 어떤 기억에 의존해 가지고 이런 것들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언론에 나온 뒤에 이렇게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씩 물어보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변 기자님한테 37살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못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이 언론이 뭔가 특정한 지점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배우자나 후보자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지점에서 해명해야 될 지점이 있느냐를 선제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설명을 하면 사실 언론으로서는 읽어보거나 해도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같이 주로 요새 동행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오늘 한 얘기는 사과는 일단 아닌 겁니까? 저는 후보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만약에 문제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겸손한 자세라고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 본인도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제 모 라디오에서 인터뷰하면서 후보자가 결혼하기 전의 일에 대해 가지고 후보자가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물론 뭐 국민에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후보자의 책임론을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도 전혀 본인이 파악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 파악하는 날 어려운 것 같고, 또 반대로 후보자가 결혼한 뒤에도 보면은 후보가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렇게 독립적인 삶을 서로 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부간의 그런 어떤 가족 형태에 따라 가지고 크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디어 토마토 결과입니다만은 김건희 씨 의혹이 사실이면 지지 후보를 바꾸겠느냐라고 할 때 바꾸겠다 57, 안 바꾼다가 30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그게 결혼 전이다 후다와 관계없이 뭔가 기록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과장했다거나 이런 게 드러나면은 상당히 당의 어떤 후보 지지도로서는 타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선출직에 대해 가지고는요. 죄가 있음, 죄가 없음, 사실임 아님, 아니면 뭐 비난받을 일임 아님 이런 것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모든 자세나 아니면 태도 그리고 이걸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과거에 조국 장관 사태 같은 경우에도 기억해 보시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조국 장관 일가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낙마하고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가는 지점까지 이뤘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초기 대응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뭐 부족함이 없도록 느낄 만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논란이 훨씬 더 커지기 전에 명명백백하게 사실대로 밝혀지고 정리가 되고 빨리 선거전이 좀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기획설 이걸 갖다가 오늘 뭐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얘기를 하던데 당의 입장이 민주당 기획설이 분명하다고 어떤 의혹에 대한 근거 같은 걸 갖고 계신 겁니까? 기획설은 이제 어떤 특정한 정보 때문에 기획설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12월 말이 되면은 어느 해나 그 연말에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하는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멈추기 때문에 12월 20일경에 했던 조사들의 결과가 대부분 박제돼 가지고 한 1월 초중순까지 계속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 정당 간에 고지점 비슷하게 이제 벌어지는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런 뭐 특정한 민주당에서 어떤 기획을 했다 이런 거 이전에 그런 기간이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얘기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간 게 있습니다.
뭔가 기획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몇몇 언론들이 편승해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대해 가지고는 오비일학식으로 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공교롭게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을 앞두고 이런 것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민주당에 이제 계신 분들도 오늘 상당히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 자식에 대한 문제도 비슷한 기획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해 보는 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좀 작은 부분들에서 뭔가 조금 틀린 거라든가 기록이 뭔가 착오가 있다든가 이런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좀 큰 흐름을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제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왜 김건희 씨가 가서 일했다, 함께 사귀면서 잘 지냈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아무도 만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다고 하는 쪽에서는 만났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냐. 이 큰 흐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언급되신 분들을 보면은 큰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런 사실관계 확인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이것을 뭐 누굴 다그쳐서 될 일도 아니고 사실 파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나 이런 게 명확해지면은 아마 후보자의 배우자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아직은 사실관계를 좀 분명하게 또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당대표로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김건희 씨가 등판을 해서 본격적인 어떤 후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미리 기획했던 일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후보자가 선출된 직후부터 선대위 차원에서 또 당 차원에서 이런 배우자의 일정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지원팀이라든지 이런 것의 구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한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뭐 아직까지 뭐 발동시키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보자와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왜냐하면 제가 후보자의 배우자를 사적으로 대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까지 대중에 이렇게 쌓여진 이미지나 이런 것보다는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어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까지 몇 달간 그 유흥업소 근무설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좀 민망한 공격을 받으면서 훼손된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는 후보자의 그 배우자가 강력한 어떤 좀 소명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만나서 후보자의 부인을 접촉해 보니 한간에 떠도는 의혹하고는 정말 좀 다른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이 있는 사람이더라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이 같으신지요?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말했던 유흥업소 근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여성에 대한 심각한 그 모욕적 발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래도 그 남편인 그 윤석열 후보자를 생각해가지고 직접적인 아주 그리고 공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또 악의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공격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미 후보자 배우자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자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 뭐 업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업보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뭐 공명정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의 업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유인태 전 수석께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겉에 피상적인 부분만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 상황에서 물론 우리 국민들은 그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평가도 투표에 반영하는 국민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조국 장관 사태 때 문제가 됐던 것은 조국 장관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자로서 본인이 가담한 행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심받는 그 표창장 위조, 그 인턴 확인서 위조도 있고요.
하다못해 나중에 이건 뭐 범죄까지 구성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아들의 시험을 대리로 봐줬다. 뭐 이런 의혹 같은 거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기여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인지 또는 본인이 가담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영부인 자격으로 나중에 어떤 영부인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소 이미지상에 좀 지금 큰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쟁인 것이고 예.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행위에 가담했거나 아니면 그 행위가 이랬을 때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거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 그래서 유인태 수석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저는 완전하게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후보가 연루된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뭐 일부 그건 수사 굉장히 조사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그런 게 심각한 있다면. 문제고 저희가 또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 김건희 그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국민대학교에서 논문에 있어가지고 뭐 표절 의혹이 있다 이런 것들도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은 첫째로 그 행위에 후보가 가담한 일은 전혀 없고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 같은 분들은 제가 이런 참 피장파장 논리를 싫어하긴 하지만은 예. 본인이 가천대학교의 논문을 표절로 이제 받아들이고 스스로 철회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학교에 대한 비하적 발언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날을 세울 때는 저는 거꾸로 내로남불론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지금 무수한 논란들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배우자로서 영부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은 이미 이재명 후보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네. 많은 의혹들이 있지만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시행한 것, 실행에 옮긴 것 등에서 비중은 다른 것이다라는 말씀. 이재명 후보 논문은 이재명 후보가 썼겠죠.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허위 경력, 허위 이력 의혹이 좀 불거졌으면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들. 이제 허위 경력, 이력 이게 좀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안양대랄지 한림성심대랄지 수원여대 뭐 이런 한 5개 정도 학교에 어떤 겸직 교수 관련해서 이제 이력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수상 경력, 예를 들어서 뭐 애니메이션 대상을 우수상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적었다랄지 아니면 이제 재직 기간에 있어서 이제 허위로 기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의혹을 제기한 측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실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는 사실이 아닌 측면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현재는 이제 의혹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검증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력서 관련된 수상 경력 이런 검증은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내가 어느 상을 받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협회랄지 아니면 문체부에서 받았으면 문체부에 확인하면 과연 이름이 없는지를 확인하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뭐 어느 기간 동안 재직을 했다고 하면 재직 기관에 대해서 사실조회 해보면 근무한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자체는 좀 어렵지 않다. 그런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아무튼 뭐 이건 전체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허위는 맞지만 전체는 아니다고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한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검증을 해야겠죠.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검증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이 검증하는 과정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측, 김건희 씨 측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관련된 사안을 보면 현재까지 불거지는 의혹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철저한 검증을 하려면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랄지 아니면 관련된 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실체의 진실을 발견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한계는 뭐냐면 이런 뭐 관련된 의혹의 한계는 뭐냐면 다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사문서 유죄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3년도에 안양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2007년 이전의 사문서 유조, 그러니까 뭐 재직증명서랄지 이력 이런 거 허위로 기재한 것 자체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리고 2007년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변경이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문서 유조가 아니고 그냥 허위 이력만 기재했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대학을 상대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업무방해죄가 또 공소시효가 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봤자 처벌할 수 없는데 대부분 이제 수사하지 않고 그냥 각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이걸 검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검증을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와 관련된 협회가 있죠. 또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관이나 협회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얻으면 사실은 뭐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밝히는 데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장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덧붙여서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춘재 그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경찰이 진실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수사 자체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또 유력 대선 주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또 직접 나서기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 그 당시에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살인 사건이라는 것은 엄청난 피해자의 어떤 상처랄지 가족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할지라도 이제 수사를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뭐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어떤 건수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지만 수사를 한 사례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문서 유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수사를 하게 되면 아니 어차피 처벌할 수 없는데 왜 수사를 하느냐, 그러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냐, 그런 어떤 공정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수사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인 관심이 있고 공익적인 관점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수사를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진행을 한 건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서 그 수사를 진행할 때 수사권 남용 또 특정 그 정파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의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을 통한 검증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공소시효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이 질문도 드릴게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일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 좀 근데 해주세요. 이제 포괄일죄 자체는요, 이제 법률적으로 문서유지죄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서유지죄는 유죄를 할 때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이걸 행사할 때 또 다른 범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걸 경합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으로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기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사기 범행을 하면 처음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전체로 합해서 포괄일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마지막 범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서유지죄는 할 때마다 범죄가 성립되고 그 당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괄일죄의 개념은 문서유지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포괄일죄는 적용하기가 좀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 또 그 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뭐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해야 될 테고,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사실인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을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한 그 시민단체가 의혹을 부인한 윤 후보와 김건희 씨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 선거법이라는 결국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금 고발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거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난 전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소극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많이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고의적으로 거짓임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발언한 경우, 단지 소극적으로 아니다, 뭐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혹 자체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 재직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허위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일부는 허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선거에서 쓰이는 어떤 멘트, 말들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느 걸 하나 딱 집어서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를 이제 허위사실 뭐 공표다
이렇게 보기는 뭐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변호사님,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이 그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선관위에 공식 등록한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뭐 당 내에서 후보로 선출된 과정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정식으로 등록하고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거군요. 네. 선거를 나갈 사람이 또 선거를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뭐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아니면 뭐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허위의 어떤 그런 사실을 공표하면 다 처벌받기로 되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또 제3자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상대방 후보 또는 자기 후보와 관련돼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공표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허위 경력 기재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국 가족 수사와 비교를 하기도 하던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혐의도 있긴 했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문서 위조 또는 이제 업무방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의 주요 혐의도 사실은 뭐 표창장 관련된 부분 또 뭐 원서를 쓴 입시 원서 쓴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사문서 위조죄와 업무방해죄가 상당히 오버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좀 틀리다고 봐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범죄라서 설사 아직은 뭐 범죄가 된지 안 된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물론 이제 2013년도에 안양대에 지원한 그러한 뭐 이력서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은 설사 이게 뭐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일단 뭐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는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뭐 표창장 위조랄지 아니면 문서 위조죄 측면에서는 같고 대학을 속인 측면에서는 같다. 이제 입시냐 아니면 겸임 교수냐 이제 그런 부분은 차이는 좀 있겠죠. 그렇지만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같이 오버를 해서 결국 윤석열 후보가 공정을 외치는데 자격이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고 일단은 뭐 아직은 뭐 해명이 안 됐고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조 전 장관이랄지 정경심 교수 부분은 재판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떤 실체의 진실의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서 만에 하나라도 뭐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님 이야기를 쭉 종합을 해보면 이른바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과 관련된 의혹은 수사기관을 통한 강제적인 검증, 조사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김건희 측에서 제대로 좀 확인을 해서 그 규명을 하고 국민께 알리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나왔었는데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본인이 그 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이제 이 카드 게임과 관련된 이제 도박 사이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도박 사이트에 본인이 들어가서 뭐 상당히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어떻게 보면 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와 관련된 거를 계속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범죄를 자배한 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상습 도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사행성 도박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층 위주로. 그래서 이게 한번 빠지게 되면 도박 사이트 하나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도박 사이트를 여러 곳을 방문해서 이제 도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현재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이 되고 그 횟수랄지 기간이랄지 그게 굉장히 많게 되고 금액도 크게 되면 이제 상습 도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박 사이트와 관련돼서 도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 도박죄를 적용해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형량은 어떻게 되죠? 이제 상습 도박이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뭐 큰 국내에서 판을 벌려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도박 사이트에 자기가 참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중하게 처벌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뭐 집행유예 아니면은 이제 벌금형 정도의 처벌을 받는데 그렇지만 이전에 뭐 전과가 굉장히 좀 몇 번 있다든지 네. 아니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의 어떤 거래 금액이
굉장히 큰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구속 수사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법적으로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나요? 근데 단순 도박 자체는 이제 일회성이죠, 대부분이 일회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금형이에요. 그런데 뭐 판례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순 도박이냐 상습 도박이냐는 첫 번째는 전과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도박의 횟수, 그다음에 이제 판돈의 크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상습 도박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횟수가 좀 많으면 상습 도박죄를 적용을 해요. 또 전과가 있으면 상습 도박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도박죄는 이제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습 도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이제 상습 도박죄가 법정형이 훨씬 더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수사 당국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경위가 뭐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인지 수사도 있는 거잖아요. 관련된 범죄 정황을 포착하면 스스로 직접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관련된 내용을 인정을 했고 또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 이런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일부 단체에서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수사는 대부분 인지 수사예요. 근데 경찰에서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가 이게 도박 사이트에 분명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강제 수사해서 관련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게 일반적으로 수사의 관행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도 다 드러났고 더군다나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특징 자체는요. 어느 한 도박 사이트에만 뭐 들어가서 도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이트를 서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사이트에서 수사했던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제 다른 곳에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어떤 컴퓨터랄지 여러 가지 사이트 접속 기록, IP 이런 걸 확인해 보면 도박을 어느 정도 했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판돈까지 다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결국 경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고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아들도 다 인정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처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사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성매매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 도박도 마찬가지고 성매매도 마찬가지고 누가 제보를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제 후기를 올린 거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자기가 분당에 있는 어느 뭐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에 갔는데 뭐 시간도 안 지키고 그다음에 내상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뭐 여자를 들여보냈던 이제 그런 취지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누리꾼들이 그 안마시술소 업소를 전부 다 탐색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이제 유사 성매매랄지 이제 그런 걸 하는 업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본인의 어떤 후기를 거기에 작성을 해서 가지 마라 안 좋은 데니까 이래서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된 건데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랄지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수사가 되면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 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자기의 할머니가 돌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뭐 그 다음 날 방문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게 뭐 이재명 후보가 성인 아들에 대해서 과연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 자체를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좀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거는 어제 관련된 보도가 나왔고 의혹이 불거졌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픽 띄워주십시오. 일단 그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냐 요거는 조사 기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점. 그래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그 생각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신 것처럼 그 SBS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후보 배우자가 투표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자가 60.4%를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과 관련 지켜서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요. 배우자하고 또 아들, 딸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실제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대통령 자식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그전에도 보면 대통령 아들, 딸들은 가능하면 언론에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과 좀 다르다. 저는 뭐 물론 가족으로 포괄할 수는 없다고 보고 사실은 이 설문조사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이런 조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검증 대상이다는 여론도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뭐 7, 80% 이상 나오는 거 보는데 물론 사생활이냐 아니냐 구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후보의 배우자,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인 같은 경우는 검증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뭐 대체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뭐 여론조사에서 혹시라도 뭐 후보의 아들이나 다른 가족과 관련해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또 잊지 않고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느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나오기 전에 설문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간 것입니다만 아마 응답하시는 분들도 후보 가족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로 아마 이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배우자, 가족, 또 아들, 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높게 나타난 수치여서 저 부분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정치적인 투표를 선택할 때 그 후보 대상자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크게는 그분이 몸담고 있는 정당 그리고 그분이 그 정당에서 지향하고 있는 노선과 정책들을 지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 그 사람의 도덕성 문제를 볼 때는 그 개인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가족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뭐 보통의 국회의원 선거나 무슨 지자체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만큼은 가족에 대한 것들도 동시에 종합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검증 절차를 밟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다 그 난관과 그 고비는 다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가족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좀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 여야 모두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는 사안들을 공평하게 일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제 그 불법 도박, 이재명 후보의 아들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서 한 일간지에서 보도가 나왔고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있고 나서 바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본인이 한 게 맞고 본인이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이게 물론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수사기관이 판단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습성이 있느냐 아니면 뭐 불법이냐 아니냐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또 법적으로 따지면 또 상습이라는 건 처벌을 여러 번 도박을 여러 번 했다 해서 상습은 아니고요. 처벌을 여러 번 받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게 또 뭐 저도 보니까 이게 아마 온라인 무슨 포커 게임 이런 데서 도박을 한 거기 때문에 게임과 도박 사이에 아마 경계선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또 고발도 했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가세에서 했기 때문에 뭐 수사를 받고 정당한 처벌을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그런데 또 그 마사지 업소 관련된 뭐 후기가 올라와서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고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하셨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마사지 업소를 간 건 맞는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그 이제 자녀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성매매 자체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뭐 수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만약에 취재가 들어가거나 뭐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알려질 것 같은데요. 저는 놀라운 것은 이건 뭐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기사에 났습니다만 그 마사지 업소를 갔다고 한 날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그 아드님의 할머니 발인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친 그 다음 날 마사지 업소를 가서 성매매 의혹에 둘러싸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납득이 안 되는 일탈행위 아닌가. 이건 뭐 사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좀 도덕적인 좀 고민거리는 하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관련된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가 아직 뭐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의혹들 불거지고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착수한다면 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뭐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뭐 이 도박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판돈이 얼마 정도가 있었는데 아마 확인해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은행에서 뭐 은행빚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몇 억, 억대 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뭐 무슨 어디서 뭐
자금 조달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수사기관에서 아마 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뭐 계좌라든지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뭐 딴 데서 돈을 해석하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처럼 저도 만약에 뭐 그 보도가 할머니 기일 다음 날인데 좀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데 사실은 그 사실관계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아들이 예를 들어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뭐 맞냐 아니냐 추궁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성인 아들이라서 그런 입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공세의 입장이시니까 그 대변인께 한 번 더 여쭙게요. 일단 그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이른바 허위 이력, 허위 경력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이게 지금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뭐 기획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논란이 나온 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국정조사가 계속 나왔던 얘기.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서류가 나온 건 아니었죠. 근데 5개 대학에 한 10번 정도 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매년 1년마다 이제 이력서라든지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수상 경력을 넣어야 되는데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다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 중에 이제 한두 개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김건희 씨.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이 이게 언제 어떻게 써서 냈는지는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비슷하잖아요. 뭐 미술 강사를 했는데 미술 교사라 그러고,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교생을 갔는데 근무했다 그러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김건희 씨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윤석열 후보도 잘 모를 거예요. 본인밖에 모르는 건데 본인이 근데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그 각 대학에 있는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보는 수밖에 없어서 저는 뭐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넣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제가 보기엔 뭐 김건희 씨가 용단을 내는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각 대학에 있는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조국 장관 때도 직인이 다르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찍힌 직인인데 보통은 공문서 나가는 직인은 비슷하게 씁니다. 근데 약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재직증명서는 회사 사적으로 쓰는 그런 도장인 것 같아요, 보통.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공문 나갈 때 쓰는 네모난 도장을 쓰잖아요. 비슷한 시기인데도 다른 거 보면 과연 저 재직증명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때 사무국장으로 돼 있다는 분도 난 기억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밝히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방법은 제가 보기엔 밝히기 쉽지 않아요. 네. 지금 대변인께서 이른바 허위 경력과 이력이 들어간 이력서를 다른 대학에도 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측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역시 아직 확인되거나 뭐 추가로 이렇게 더 이런 게 없다는 점을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사실관계 확인 이 작업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내부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후보도 밝혔듯이 지금 언론에서 잇따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오래된 일이지 않습니까? 15년이 넘은 일이어서 본인도 그렇고 사실은 그때는 결혼 이전의 일이라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사실 알아보기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지금 우리 현 변호사 말씀대로 정말 그 많은 대학에서 열심히 강의를 했고 또 출강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이 기회에 아마 그런 모든 서류들을 좀 본인 명의로 다시 좀 어떻게 요청을 해서 그 자체 어떤 확인을 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이미 이제 이러한 YTN 보도가 나간 다음에 그 후보 배우자 입장에서는 사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그 부인의 사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수원여대에 대한 어떤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의 모양새로 국민들 앞에 불편하게 송구하게 끼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사과가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또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제 생각에는 일단 쏟아지는 비가 막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또 여기저기서 또 다양한 이력서를 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정말 이 부분이 어떻게 부풀려져 있는지 실수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해서 그것들이 마무리되는 한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국민 앞에 뭐 특별하게 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전 일이지만 국민들께 이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의 그 이미지에 그 타격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진정성 있게 보낼 생각입니다. 네, 일단 앞서 대변인께서 두 번 연속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 추가로 여쭐게요. 그래서 일반 그 유권자들이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어제 사과를 바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윤석열 후보도 사실 검증을 하고 있다니까
검증을 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렇습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상으로도 좋지 않느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뭐 전략상으로 뭐 따질 필요도 네. 없거니와 후보 본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불편하고 또 국민들이 이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 후보 같은 경우는 아들 문제인데 확인이 금방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아들이 또 인정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금방 돼서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 도박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게 석연치 않은 해명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언론사에서 과장되게 또 의혹을 제기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들여다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겠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은 뭐 5개 대학이고 한 10번 정도 낸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어디 고등학교. 그다음에 어디서 무슨 뭐 상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알잖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 우리 다 이렇게 공공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에 강사를 했는지 교사를 했는지 그거 본인은 알잖아요. 어떤 중학교에서 교생을 했는지 교사를 했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이 그동안 쓴 내역서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쭉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자기 경력을 쓴 거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이거는 잘못 썼다. 이건 내가 오기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다 밝히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되게. 제 본인이 결심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빠른 방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씨 본인도 그 부분을 지금 다 취합을 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선대위의 법률지원팀하고 네거티브 대응팀에서도 그 자료들을 지금 협조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대표도 이 부분이 빨리 팩트 체크가 되면 본인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돋보이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제 젊었을 때 여기저기 출강하고 열심히 자기 사업을 하면서 했던 것들인데 조그만 부분을 조금 부풀려고 했던, 돋보이려고 했던 점들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게 누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저희 선대위 입장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야 공히 이런 가족과 관련된 리스크를 일단 뭐 한 번씩 좀 다뤄봤고요. 이렇게 여야 거대 양당의 후보를 둘러싼 가족 논란, 가족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이른바 뭐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등 이른바 제3지대 소수 정당에서 한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외 없는 사법적 잣대로 법의 엄중함을 증명하고 양당 후보들에 대한 남은 의혹들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신제가 치국 병천하라는 말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를 다스리기는 힘들다. 그런 아주 오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신제가 그리고 콩가루 대선 이런 말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겸허히 받아들여야죠. 수신제가 지국 편청하라는 게 뭐 오래된 하지만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본인 가족 그다음에 주변부터 잘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들도 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가족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뭐 부인과 자식은 다르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실제 역할이지만 또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무한 검증 당연히 받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겸허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 검증을 받는 동시에 무한 검증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후보 자체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이게 계속 취재가 돼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의혹의 어떤 해명할 또 충분한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정말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